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 핫했던 섹터들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 MLCC죠. 지금 담아야 할지, 또 정부 정책 이슈가 나온 수소 관련주, 그리고 뜨거운 감자 SM과 함께 움직이는 엔터주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업황부진으로 고전했던 MLCC 관련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한 이후로 전기차 관련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 덕분이죠. 특히 어제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쉬어갈 때 담아야 할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쉬어갈 때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의 출하량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이제 중국 쪽이 모바일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이긴 하나, 일단은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모바일보다는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 가장 이제 마진도 굉장히 많고 수요도 이제 올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도 제공 시 이제 기한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테슬라 쪽에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이제 수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에 대한 전장용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부터 뭐 대덕전자 포함해서 FCBJ 같은 경우도 덩달아 이제 올해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 AI와 같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좀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동안의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 해소 구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든 삼화콘덴서든 좀 어느 정도 빠지게 된다게 되면 하나씩 담아가야 되는 전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 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MLCC 업계 뭐 대장주를 최우선주로 많이 꼽고는 있는데 사실 뭐 삼성전기 주가가 살짝 무겁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MLCC 관련해서 종목을 본다면 좀 주변 주식들을 봐야 되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이것도 뭐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대장주는 삼성전기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삼화콘덴서를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MLCC 전장용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전장용 MLCC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구분을 좀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파워트레인 쪽도 있는데 사실 고부가 가치라고 보고 있는 쪽이 파워트레인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가 MLCC 쪽 그 전장용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올해부터 4%에서 13%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전장용 MLCC더라도 그 부분에서 인포테인먼트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MLCC에서 뭐 파워트레인 쪽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관건이다 보니까 사실 파워트레인 쪽 MLCC를 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화콘덴서가 그 점으로 봤을 때 기존엔 인포테인먼트를 위주로 했다가 22년부터 파워트레인 쪽을 하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을 보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 고객사도 확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은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삼화콘덴서를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조정시 매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두 종목 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전장용도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에서 레벨 4단계로 갈수록 카메라 모듈에 대한 필수 장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2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이 5개가 들어가고, 3단계부터는 8개에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매출이 2배가 늘어나는 모습이고, 레벨 4단계에 가게 되면 15개에서 18개까지 이제 늘어나는 카메라 모듈 장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책적인 흐름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자율주행 단계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 올해 사이버 트럭에 대한 들어가는 물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북미 시장은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기도 어느 정도 대장주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LCC 안에서 삼화콘덴서 그리고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두 분이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소 발전에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서울시에서도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뭐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수소차를 반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반값이면은 차 살 때 정말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수소 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은 뭐 정책적인 면이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수소 쪽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혜택을 주게 되면서 시장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일단 수소 정책이라든지 뭐 트렌드에 비교를 했을 때 수소 섹터 굉장히 안 가고 있어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그 점으로 봤을 때 매출이 생각한 것만큼 잘 나오지도 않고 관련했을 때 뭐 사실 수소 쪽으로 했을 때 그것만 하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봤을 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대한 정책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도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수소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뭐 해상풍력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기업 쪽에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CS 윈드라든지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5%에서 7%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소의 이슈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소 정책 이야기가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정말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유니크나 효성화학 정도가 움직인 것 같은데 이제 9일 날 샤인 프로젝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이 확실하니까 그때 맞춰서 뭔가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사실 당장에 우리가 전기차와 달리 바로 당장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이제 수혜도 조금 시간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향후에 이런 정책적인 이슈는 주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 전기차마저도 아직 충전소가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수소 전기차 향후에 뭐 수소차까지 현대도 약간 2030년을 기준으로 일단은 계획을 놨던 만큼 시간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아직 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5년, 27년 어느 정도 확정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땡겨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되지만은 수소는 아직까지 그런 사실 물량들이 아직 연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 측정하기 아직 애매하다는 측면이고 물론 만약에 도요타 또 이제 다음 달에 새로운 신임 CEO가 나오는 것도 네. 전기차를 100% 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수소나 이제 하이브리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는 측면에서도 향후의 경쟁력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과 도요타 경쟁을 했을 때 그런 입지 측면에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소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테마는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수소차 관련주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뭐 두산 퓨얼셀이나 뭐 S 퓨얼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S 퓨얼셀 같은 경우도 뭐 건설용이나 뭐 발전소 관련해서 하고 있고 뭐 자회사 같은 경우도 S 에너지 여기서 태양광 쪽으로도 하고 있는 만큼 좀 수직 계열화 쪽으로는 그나마 S 퓨얼셀이 조금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수소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아직 실적이 바로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된 뭐 2026년, 2025년에 대한 뭐 성장성이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컨센을 좀 땡겨 볼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PLC 정도 눈여겨봐도 좋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도 비슷한 관점이실까요? 네, 뭐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일단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 수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인프라라든지 뭐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친환경 에너지 섹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수소가 아니라 저는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풍력주도 나름 잘 가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저는 해상풍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특히 그중에서는 CS 윈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CS 윈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네. 중장기적으로 담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맞아요. 것 같아요. CS 윈드, CS 베어링을 꼽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CS 베어링을 먼저 보시되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CS 네. 윈드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줬지만 일단 CS 윈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좋지만 조금 눌렸을 때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CS 윈드가 농사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특히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섹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 뭐 정책적인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굉장히 뭐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 베어링보다는 윈드 쪽에 좀 더 중점을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섹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향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베어링보다는 윈드가 더 좋다. 다만 지금 주가의 위치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눌렸을 때 담아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CS 베어링 괜찮지만 조금 눌렸을 때 담아가자. 그리고 뭐 수소주보다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쪽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 SM을 비롯한 엔터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은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뭐 주주분들에게는 일단 엄청난 호재인 것 같아요. 지금 주총이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하이브 입장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15만 원 했으니 아마 제가 봤을 때 처음 방시 여기가 처음 나왔을 때 과연 12만 원이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쵸. 이പ്പൊ 한번 던져보고 카카오 너네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네. 만약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17만 원이면 또 한번 이제 불꽃을 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사실 SM 자체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레이블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그만큼 SM이 추후에 향후 뭐 빌보드나 진출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SM도 향후에 신인이나 앨범 발매에 대해서도 이번에 SM 3.0에서 이제 선포했다시피 큰 하나의 밸류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JYP, YG 말고는 이제 압도적인 넘버원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좀 부각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제 카카오가 나왔으면 다음 차례에 과연 하이브의 입장에 따라서 아직까지 추천까지 좀 시간이 남은 만큼 그에 따라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팀장님도 여기서 하이브도 좀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하이브가 돈을 안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또 들어갔죠. 네, 지분을 회복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그 지분을 포기할 수도 없고 돈도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상 어떤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장내 매수 같은 경우를 하게 된다면 15만 원 위를 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큰 돈을 투자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를 뭐 여러 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실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고 있는데 주총 전까지는 액션을 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보다는 주총 전에 카카오 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도록 네. 일단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분 싸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일단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네.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로밖에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자들은 사실상 뭐 SM, CNC라든지 관련 종목군들도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게 아무래도 이전에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뭐 공개 매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네. 사실 그 SMCNC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확 튀었던 부분이 맞아요. 다 빠졌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도 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일단 SM에 대한 이슈는 이슈로만 바라보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엔터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안 그래도 좋았던 엔터주가 SM 이슈로 인해서 시끌벅적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JYP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계속 달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YG라든지 큐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엔터사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SM 이슈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받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에 한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SM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상 지금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는 게 이슈는 어느 정도 오픈이 됐고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그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일단 수익을 확정짓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증권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가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목표가가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정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SM의 경영권 분쟁 이슈에 SM 그룹주나 엔터주 전체적으로 훈풍이 번지면서 잘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신규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하이브랑 SM 때문에 좀 불붙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네. 같고, 만약에 하이브나 카카오 측면에서 만약에 SM 인수 못했을 때 차선책으로 인해서 뭐 YG나 JYP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오버밸류가 좀 되지 않았나. 그쵸. 왜냐하면은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올해 상반기에 엔터사들에 대한 수혜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열렸고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렸을 때 한 단계 매출이 대략 한 20% 정도 밸류업이 된다는 느낌으로 인해서 좀 엔터주를 접근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SM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적인 좀 측면이 좀 크게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만약에 주총이 끝나고 났을 때 엔터주에 대한 매도세가 생각보다 빨리 세로뉴스로 인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 엔터주에 대한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매수 단계는 좀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매수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뽑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큐브엔터 그리고 두 번째는 YG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사실 SM 그 하이브가 그 카카오엔터 쪽에서 큐브엔터에 좀 780억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카카오가 SM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SM만의 IP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SM을 고집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는 카카오엔터와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브엔터를 보시는 이유는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흥행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3, 4월 달에 컴백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3월 그리고 10월 달에 앨범을 굉장히 잘 냈습니다. 팬덤이라든지 흥행성도 다 동반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앨범도 크게 기대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네. 특히 작년에 첫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기획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좀 작고 굿즈라든지 MD 상품군들도 사실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수익성을 얻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는 기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크게 수혜가 되는 게 큐브엔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국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뭐 엔터사를 보게 된다면 YG엔터이지만 그 뒤에 이어서 여자 아이들의 멤버 우기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매출 비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 2%밖에 되지는 않지만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큐브엔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네. 큐브엔터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YG엔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리하다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데뷔하는
그 베이비 몬스터가 네. 유튜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조회수도 몇백만이 찍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엔터 쪽에서 흥행 순위라든지 척도가 되는 부분이 유튜브 쪽으로도 좀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세대 아이돌 중에서 흥행이 잘 안 되던 아이돌이었는데 국내에서는 흥행이 잘 안 됐지만 일본 쪽에서는 흥행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콘서트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블랙핑크 단일 IP를 넘어서 뭐 신인 아이돌이라든지 트레저 같은 쪽으로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고 겠고요. 특히 YG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엔터 3, 4사 중에서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짚어봐야겠죠. 오늘 이슈가 뜨면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레몬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접근해 봐도 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연일 52주 신고가 기록 중인 이오플로우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오플로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잘 달려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는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 쪽으로 훈풍 섹터 순환매가 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은 아닙니까? 그래도 왕자의 기환이라고 해서 셀트리온 회장님이 와서 오늘 바이오주 오르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오플로우도 이제 셀트리온을 따라서 더 많이 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했는데 네. 해봐야 일단 매출이 한 80억, 70억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로 이제 메라리나 이탈리아사 공급 계획을 했었던 거고 이제 휴원스 국내 쪽에서도 작년에 이제 해지를 했죠. 자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영업을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던 만큼 이제 그런 지연됐던 부분이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고 올해부터는 좀 모든 게 좀 완벽해지는 상태에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는 의미에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시노플로 같은 경우도 이제 로열티 한 10% 정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중국과 좀 북미 시장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9개국 정도에서 지금 건강보험 지금 등재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럽 쪽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기존에 있는 2ml에 대한 이제 인슐린 펌프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향후 신성장 포인트가 될 만한 게 3ml에 대한 인슐린 펌프를 이제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 북미 쪽에 있는 FDA 승인이 좀 앞두고 있는 게 올해 한 연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모든 이제 당뇨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인슐린 펌프를 쓰는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제 일형 당뇨 환자에서 이제 그만큼 또 필요할 만큼 더 써야 됩니다. 실제로 3.5일마다 이제 인슐린 펌프를 갈아 끼워줘야 되는데 그만큼 건강보험 등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작년이 80억이고 올해가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기차를 보면은 항상 2025, 2027년 밸류를 땡겨서 주가가 오르다시피 이어플로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흐름이 나왔죠. 이게 몇 주 전에 지금 메드트로닉 인수 추진 추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미 시장에서 누가 우리 거를 영업해 주냐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독점하고 있는 인슐렛 미국 회사가 지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시장에 들어가게 되려면 결국에는 그런 헬스케어 쪽으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와 이제 파트너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메드트로닉이다라고 이제 파트너십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성장성이 생각보다 2025년 1,000억이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당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주가가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이게 보유자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입각한다 그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실적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오플로우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레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몬이 개발한 전해질 지지체가 전고체 배터리 수명률을 최대 8배 늘렸다는 소식이죠. 이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한가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레몬은 두 분 다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종목 이름도 참 예쁜 레몬인데 아직 노 의견을 주셨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 재료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내일도 2차 전지의 순환매가 계속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레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랐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2차 전지 소재주가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렇게까지 같은 재료로 올랐을 때 강하게 오른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군들로 눈을 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점에서 봤을 때 전고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CIS라든지 하나기술 쪽에서 좀 주가가 덜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레몬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후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더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로 움직일 만한 종목,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보십니까? 네, 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CIS가 레몬이라든지 뭐 이소화학 같은 종목군들에 네. 비해서 주가가 좀 덜 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네. 때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자로 CIS라는 네.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를 두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슈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전고체 배터리 이제 꿈의 배터리죠. 실제적으로 뭐 나오게 되면은 뭐 속도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게 당장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거 쓸만한 게 상용화되었을 때 이게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크겠죠. 그렇다면 밸류 자체를 땡길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한 3년, 4년 지나야 이게 만약에 10년 이후를 좀 보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오늘 그런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상용화 당겨졌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써도 되겠네라고 할 때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시기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나오는 흐름이고 뭐 CIS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북미 시장에서 이런 장비 업체에 대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왔던 측면이고 예전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나마 좀 제일 안정적인 게 CIS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도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가 정말 강했죠. 이 셀트리온 제약은 두 자릿수로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접근해 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두 분 다 예스로 일치했습니다. 정말 길게 놓고 보면은 지금이 저점인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으로 보게 되면 한 7월 1일 원래 이 플라이마 이제 출시를 예정이 있었는데 이게 네. 작년부터 이제 북미 시장에 FDA 인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략 한 5월쯤에 지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남아 있는 게 렌시마 SC가 북미 시장에 좀 연두를 두고 있는데 그만큼 북미 시장이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큰 분야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서정진 회장님이 빨리 여기 경영 일선에 좀 복귀를 해야 되겠다 얘기가 나온 게 이게 2월 1일쯤에 이제 암제는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폭목화가 되게 되면서 그만큼 얘네가 가격 인하를 굉장히 50% 인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이런 바이오 관련된 R&D 플랫폼이나 뭐 투자나 인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주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안착을 했지만은 북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좀 지금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정진 회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바이오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격대에서 제가 봤을 땐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워낙 바이오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바닥 대비해서 10% 조금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더라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이 램시마 SC 임상실험 이슈가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게 어제 뭐 실적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 좀 뒤늦게 터지지 않나 싶어요. 이 두 가지 뭐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더라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올랐던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바닥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 회장도 복귀를 하는데 그 오너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입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레키노라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네. 돈 되는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라든지 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정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회 같은 뭐 5개 기업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쪽이 뭐 셀트리온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램시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뭐 1조 이상의 신약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회장이 돌아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 이슈가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바이오 섹터가 꿈을 먹는 섹터다 보니까 그쵸. 일단 기업 가치는 먼저 선 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오늘 알차게 6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